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번째 강좌로서 시방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 영어로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방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도서에는 설계 도면, 각종 계산서에는 구조계산서라든지 용량산출서, 지질조사서 등 이러한 각종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내역서, 시방서 등이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설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설계 도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도면의 종류라든지 도면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종 계산서는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주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서류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2번째 강좌 시간에 공사비 내역서, 물량 산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방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가지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채널로 해서 시방서라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방서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시방서, 이거 시방서라든지 일이됐과표 또는 사양서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본에서 사용하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찌됐든 간에 시방서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사양서라고도 하며 공사에 필요한 공사와 자재의 종류와 품질, 제조, 성능,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기록한 설명서를 시방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양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것입니다. 자재 사양이다 이런 얘기들, 이것도 일본말 같은데, 하여튼 이 사양, 그러니까 이 설계 도서에는, 설계 도면에, 예를 들자면, 자, 이게 설계 도면인데, 설계 도면은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일이 어떤 그 자재라든지 공사 방법 이런 거를 도면에 표기한다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도면에 예를 들자면 여기는 타일을 붙이고, 또 단열재는 경질 우레탄 보온판 2종 2호 이렇게 이런 정도는 표현이 되지만, 예를 들자면 단열재의 경질 우레탄의 품질 또는 제조 방법, 또 성능 또는 시공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이 도면에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따로 기록한 설명서가 있는데, 그거를 시방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방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는데, 일단은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 전문기관에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표준 시방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토부에서 제정한 표준 시방서입니다. 이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2015년 국토교통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그냥 그 표준 시방서라고 쳐도
아마 이쪽으로 안내를 해줄 텐데,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건설기준 정보, 여기는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표준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시방서는 공종에 따라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기관을 통해서 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라는 것이 지금은 2015년도에 제정된 걸로 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2013년, 2006년, 1999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2015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클릭해 보면 요게 바로 이제 어디 있습니까? 별수 없이 다시. 자, 그럼 이걸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열리네요. 자, 여기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공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종별, 공사별로 토목공사 또는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무려 717페이지까지 달하는 방대한 물량의 이 시방서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재의 또는 공종의 공사 방법, 품질, 제조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상세한 사양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표준 시방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방서에는 표준 시방서가 있고 또 특기 시방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제정한 이 표준 시방서, 이거는 전체 어떤 건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건물의 모든 공종의 어떤 공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도 하고, 또 빠져야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공사 방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에 맞는 것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기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공사에 따른 시방서를 건설계자가 이 표준 시방서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약 시방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이 표준 시방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시방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이게 양이 많아서 47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05000 이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시방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래서 이게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쭉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레미콘의 제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재를 써야 되고, 철근은 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공사 방법, 어떤 품질,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사용하는 골재는
굵은 골재를 어떻게 하고 잔골재는 어떻게 하고 설계 기준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게 이제 레미콘 회사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레미콘을 제조하게 될 텐데, 뭐 이런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시공상세 도면, 시공상세 도면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샵 드로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읽어보면 시공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주나 설계자가 아니고, 시공자는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책임 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상세 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계획 및 구간, 끊어치기 부위의 상세 단면, 지하 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이음, 균열 유발 이음, 홀드 조인트, 신축 이음, 시공 이음 등, 또는 백은 상세 시공도, 뭐 이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샵 드로잉인 것인데, 이 시공자는 이 샵 드로잉을 그려서 책임 기술자, 감리자나 건축주 또는 이제 감독관에게 이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콘크리트에 대한 사항, 뭐 여기에는 아주 디테일한 자재에 대해서, 잔골재의 뭐 입도라든지, 뭐 아주 이게 뭐 상세한 종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는 어때야 된다, 뭐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공사 방법, 제조, 성능 등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와 같이 시방서에는 전체 공종, 그러니까 상가 주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설공사, 미장, 방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런 전문 공사가 20개 종류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공종마다의 시방서에서 다 하나하나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표준 시방서라고 얘기하고, 특기 시방서는 해당 공사에 따른 표준 시방서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이 특기 시방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굳이 또 이제 시방서의 종류를 또 구분해 보자면, 외국에서는 일반 시방서와 기술 시방서, 그러니까 일반 시방서는 제너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술 시방서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시방서는 어떤 걸 말하냐면 계약 방법, 공사 계약이라든지 공사의 진행, 또는 뭐 안전, 뭐 이 관리, 뭐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 시방서이고, 기술 시방서는 이제 각 공종별로 공사 방법에 대해서 작성된 것이 기술 시방서인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시방서 내에 일반 시방서와 기술 시방서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장 정도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일반 공통사항, 일반사항, 이런 것이 일반 시방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General Specification. 감리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뭐 이렇게 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종 보고 및 서류 양식은 어때야 된다. 공사 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거를 가지고 시방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시방서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방서가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사실 시방서라고 하는 거는 이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사의 종류, 설계 및 공사의 수준. 그래 공사에는 해외 공사와 국내 공사, 관급 공사와 민간 공사, 민간 공사도 대규모 공사와 소규모 공사, 또 설계 수준과 공사 수준, 뭐 이런 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왜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드리고자 하냐면, 이 시방서에 대해서 사실 시방서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내 공사에 있어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관급 공사인 경우에는 이 시방서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약간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적용하는 것이 약간 좀 일반적인 상황인데, 사실 해외 공사 대단히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엄격하게 시방서가 스페시피케이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관급공사마저도 이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설명한 표준시방서라는 걸 만들어 놨지만, 이것이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는 이게 좀 현실 면에 있어서는 좀 이 공사 수준이라든지 시공사의 수준, 관리 수준, 특히 관리 수준, 이 시방서를 엄격하게 그러면 적용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 현장 관리. 그러니까 감리를 제대로 적어도 상주감리라든지 아니면 감리 전문 회사에서 하는 감리 수준, 뭐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이 시방서, 제가 아까 설명한 이 시방서를 하나하나 전부 다 적용해서, 사실 시방서는 도면보다 우선합니다. 여기 제가 여기에서 설계 도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 도면과 각종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시방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모든 서류가 상호간에 맞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상호간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 시방서가 제일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시방서가 아주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한태로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시방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설계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설계자가 그 건물을 설계했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어떤 자재도 선정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사가 들어갈 텐데, 그런데 다른 거는 설계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설계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공사에 따른 특기 시방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특기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를 근거로 해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계 도서가 일치해야 되지만 때로는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서가 이 어마어마한 이 자료를 작성하는 그 설계자도 아마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엄격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아무리 제대로 잘 만들어진 시방서라 한다 하더라도 관리 수준이 미약하다면, 예를 들면 감리도 없고 감독도 없고 뭐 그렇다 한다면은 아마 이 시방서는 유명무실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방서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해외 공사라든지, 물론 뭐 모든 어떠한 공사든 간에 해외 공사든
국내 공사든 광급공사든 민간공사든 대형공사든 소형공사든 간에 발주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사는 사실은 엄격하게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현실은 공사 수준이나 시공사의 수준, 관리 수준 또는 공사비, 당연히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려면 이거는 뭐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런 싸다든지, 특히 설계자도 마찬가지, 설계비가 뭐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는 아마 제대로 된 시방서를 작성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방서라고 하는 것을 말들은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상가주택에서 시방서를 얘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방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건축주들 보면 누구한테서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시방서가 어떻고 시방서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공사는 일반적으로 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실, 공사 수준이라든지 시공사의 수준, 관리 수준, 공사비의 수준, 설계비의 수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 상가주택에서는 표준 시방서를 사용하는 것, 표준 시방서라든지 시방서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상가주택 이 설계도서에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 아마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사비 내역서는 시공사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니까 뭐 거기서 나오는 거고, 시방서까지 작성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상가주택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방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방서가 있어야 된다, 시방서는 왜 작성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시방서를 작성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 인터넷에서 있는 이 표준 시방서, 이거를 갖다 그냥 뭐 프린트 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만들어 줬다라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현장 관리 수준상 뭐 감리라든지 감독, 건축주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이대로 적용 관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시방서는 유명무실한 것이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도록 이행하려면 아마 현실적인 면에 봤을 때 우리 뭐 최근 우리 현장에서 공사비가 얼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아마 이런 거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의 현실을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시방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지만 시방서가 이 상가주택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상가주택에서 시방서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적용되고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 상가주택에서는 어불성설이고, 이 모든 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서 좀 현실적으로 맞게 좀 여기에서 내용을 좀 필요한 것만 요약해서 만든 것들을 현장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이제 저희 설계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자, 표준 시방서라고 하는 건 이게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17페이지, 이게 건축 시방서만 717페이지니까 토목, 전기, 설비, 소방까지 한다면 아마 이게 거의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아마 두꺼운 책이 될 정도의 아마 설명서가 필요할 거지만, 이런 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공사에는 저희 같으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 도면에 만들었습니다. 예, 고덕의 평택 고덕에서 했던 이제 건물에 관한 시방서인데, 자, 이 특히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의사항은 건설부 표준 재정편 시방서에 따른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인 사항, 시공자는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된다, 감독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요약해서 만들었고, 문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견본은 샘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준공도, 이게 이제 제가 예전 시간에 도면의 종류 말씀드릴 때 준공도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시공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부분, 이 준공도도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공사비의 증감 조정에 따른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략적으로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스럼프치라든지 설계 기준 강도는 어때야 된다, 뭐 거푸집은 재료는 어떤 재료를 합판은 12mm 뭐 1급 내수 합판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방대한 양을 전부 다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 공사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철근 이음이라든지, 또는 철근 보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단일 공사는 어떻게 한다, 조적 공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필요한 공사들만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단일 공사, 창호 공사, 다음으로 유리 공사, 금속 공사, 타일 공사. 타일의 줄눈 색상은 사전에 건축주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이 흰색이 아닌 경우는 타일의 줄눈은 백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설계자가 이렇게 의도했기 때문에 타일의 줄눈 간격은 1mm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멘트 몰탈 줄눈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석공사는 좀 어떻게 한다, 수장공사, 도장공사, 그 다음에 목공사, 실링공사, 가구공사,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특기 시방까지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첨부했고, 특히 각 도면에도 이 주기, 자 여기에서 제가 상가주택에서는 시방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설계 도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설계 도면에 이 시방서를 본 공사에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이 도면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설계 도면 주기라고 하는 것은 노트, 이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각층 평면도라든지 해당 단면도, 여기에 이 노트, 여기 주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담수 실험을 하여 방수를 확인한 후 타일 공사를 실시할 것. 모든 마감 재료는 샘플 제시 및 승인 후 시공할 것. 모든 묵은 콘크리트는 와이어 메쉬를 삽입해서 시공할 것. 이질 재료 접합은 어떻게 하고, 모든 시공줄은 컨스트럭션 조인트에는 PVC 지수판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사에 따른 이 평면도 공사하는데 적어도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도면에 이렇게 주기를 달아서, 이 노트를 달아서
일일이 이 시방서를 대체를 했습니다. 이 상세도에도 다 하나하나 다 표기되어 있고, 뭐 이 계단에 대한 뭐 도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도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시방서를 만약 한다면 1000페이지에 달하는 아마 책자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럴 정도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도면에서 이 공사에서만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이 도면이 표기를 하게 된 건데, 이러한 것은 이 친절한 설계 도면의 어떤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친절한 설계 도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는 이 도면을 전부 다 출력해서 이제 하나 책자로 가지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공사 현장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이 외부 환경, 사무실이 아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무슨 시방서를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그걸 봐가면서 또 도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설계 도면으로서 별로 친절한 도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한 도면에서 이 도면도 있고 어떤 이 평면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어떤 그 시방을 여기다 이게 적어 놓아 준다 한다면, 또는 비록 페이지는 다르지만 도면에 이 시방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다 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시공하는 사람에게는 편리하고 아마 시간 절약도 되고 관리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들을 이 도면이 표기해지면 가장 좋은데, 아까 제가 시방서를 설명드릴 때 시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조 품질이든지 제조 성능, 시공 방법 이런 것들을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 그런 거를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기록한 설명서라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가급적이면 이 도면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도면의 한쪽 부분에 이렇게, 도면에는 항상 그 한쪽에 좀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그 공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 도면에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글로써 설명한다 한다면 도면을 작성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이 현장에서 도면을 보고 공사하는 사람도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상가주택 같은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방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약식 시방서라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자면 자재라든지 어떤 메이커 등을 노미네이션 시킨 것, 지정한 것, 그런 거를 이제 설계자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들 만들어 사용하고 있죠. 따로 이거 고덕지구 저희가 또 따로 이제 또 시방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스페시피케이션이라 해서 타일 및 석재 이런 마감 공사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일반적인 사항은 예를 들면 건축주가 특별히 요청했기 때문에 건축주의 특별한 부탁이라 해서 본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모든 조명기구는 LED 등으로 하고 안전기는 LG 제품으로 할 것, 이게 건축주가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그 주요 마감재의 시설 내역은 현관에는 도어록을 하고 임대세대는 디지털 도어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 최대 한도로 좀 규정하기 위해서, 이 노미네이션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노미네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재나 메이커 등을 어떤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서 말입니다. LG 제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어느 회사를
노미네이션 지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법인 것입니다. 민간공사에서야 뭐 그렇긴 하겠지만 관급공사에서는 어떤 특정 제품을 이 설계 도면에 또는 시방서에 표기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뭐 이 상가주택이나 민간인 공사인 경우에는 뭐 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특별히 의도한다 한다면 뭐 타일은 예를 들자면 대림 거 써야 된다, 유생도기는 어디 거 써야 된다, 이렇게 뭐 노미네이션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일은 종류는 현관은 10mm짜리 두께의 포슬린 타일로 하고 규격은 600짜리를 사용할 것이며 색깔은 이런 거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설명한 이런 시방서하고는 이거는 다른 형식의 것이죠. 이 시방서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외벽은 외장 타일은 어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어떤 회사 이름까지도 명기했습니다. 이렇게 석재는 뭐 라임스톤인데 뭐 샌디드 크림으로 해서 이러한 이미지 것을 사용하는데 시공시 샵 드로잉을 제출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도배 좋은 뭐 이렇게 제품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진까지 이미지까지 첨부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작성한 사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약식 시방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는 뭐 이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뭐 이러한 것도 있죠. 뭐 견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공사 개요도 뭐 나와 있고, 주요 공사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든지, 건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철근은 재료가 10mm, 13mm, 16mm, 22mm짜리가 있는데 이 규격은 KSD 3504, 또 SD 400에 맞춰야 된다. 또 레미코는 강도가 어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허용 진해력은 뭐 200 정도 돼야 된다. 이걸 평판 제하 시험을 통해서 상계 허용 진해력 이상을 확인 후 시공할 것이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 글씨로도 명기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좀 보다 더 편리하게, 좀 간편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뭐 이것도 이제 설계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는 이 시방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가주택 같은 소규모 공사에서 상가주택과 같이 이 감리라든지 관리 수준이, 또는 시공사의 수준이나 공사비 수준, 설계비 수준이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준 시방서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특기 시방서까지 만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시방서 또는 설계 도면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표기할 건 표기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시방서가 대체해서 활용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 그냥 이렇게 설계 도면 주기, 또 약식 시방서,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말로 하기는 뭐하니까 샘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뭐 타일이라든지 또 위생도기, 뭐 마감자재 이런 걸 샘플을 제출한다면 뭐 말이나 글로서보다도 더 훨씬 더 건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주는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방서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방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방이라고
시방, 사양 뭐 이렇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표준 시방서까지 굳이 어떤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엄격한 시방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현실적이지 않고 이런 설계 도면이라든지 약식 시방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아주 친절한 설계이고 이 정도만 한다 해도 건축주가 좀 어느 정도는 좀 공사를 진행하는데 좀 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시방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제 설계와 공사 내역, 뭐 시방서까지 거의 다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설계 도면에 대해서 도면의 종류라든지 도면 보는 방법 또는 그 다음에 간단한 개략적인 건축 관계 법령 예를 들자면 뭐 일조권이라든지 주차에 관한 사항들 뭐 이런 기본적인 건축법이라든지 건축 용어에 대해서 제가 또 앞으로는 또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